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쇼펜하우의 소품집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집필한 책들을 마무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으며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야 한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역할의 차이를 만들지만 그 역할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진 않는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거의 같다.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하다. 총명한 사람은 온전히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에 아둔한 자는 아무리 사교활동, 연극, 유흥거리를 즐겨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도리가 없다. 부를 축적하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편이 더 현명하다. 부자로 태어났지만 내면이 가난하면 외부에서 뭐든 받아들여 내면의 부를 외적인 부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부질없다. 이는 마치 노인이 소녀의 기력을 빌려 젊어지려는 노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결국 가난한 내면이 외적인 가난으로 이어진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다.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재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고 재산이 아예 없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런가 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100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하지만 곤란한 일이 생겨 목표한 대상을 얻을 가망성이 사라지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대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를 보고 동요하지 않지만 부자는 자기 계획이 실패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단순한 오락을 즐길 때도 상대의 열등함을 가장 많이 찾으려 하고 또 상대의 열등한 면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만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열등하고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만이 충분히 자주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몸을 90도로 굽혀 절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일을 당해도 웃으며 따를 것이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공적이 완전히 무가치함을 인정한다. 또한 자신의 상사나 저명한 인물이 쓴 서투른 문학 작품도 명작이라며 가장 소리 높여 칭송한다. 그리고 구걸할 줄도 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런 자만이 자신이 젊을 때 괴테가 밝혀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굴함은 아무도 탓하지 못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평탄하게 살아온 자는 대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걷는 데 익숙하고 앞서 말한 처세술은 하나도 모른다. 이런 자에게 무슨 재능이라도 있다면
그 재능의 불충분함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신이 시시하고 굽신거리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자기 상사의 열등함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러다 모욕을 당하기라도 하면 겁먹은 고집쟁이가 된다. 이래서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힘들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나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현실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 인간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고, 건강 다음은 생존 유지 수단, 즉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각자의 현실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통찰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인간이 평생 쉴 틈 없이 노력하여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눈높이를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다. 개인의 행복에 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불손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현상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데 노년기에 나타날수록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 향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거리낄 게 없다. 명예가 훼손당해도 진정한 자존심이 있다면 실제로 무관심하게 된다. 명성은 얻기는 힘들지만 유지하긴 쉽다. 이 점에서 명성은 명예와 대조를 이룬다. 명예는 누구나 신용으로 빌릴 수 있다. 신용만 잃지 않으면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단 한 번만 수치스러운 행위를 해도 명예를 영원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성은 잃어버릴 일이 없다. 명성을 얻은 행위나 작품은 영원히 남고 명성을 얻은 자가 새로운 명성을 더하지 않아도 창작자에게 명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 소품집 일부를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읽는 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쇼펜하우어가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행복의 시작은 건강에 있다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자고 일어나면 100% 충전되고 아파도 바로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은 건강만 보장한다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